네, 안녕하세요. DSB의 연구실의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Deep Anomaly Detection with Outlier Exposure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OOD 디텍션 태스크에 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Outlier Exposure 논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Outlier Exposure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Outlier Exposure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D 디텍션은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인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했을 때 그 외에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든 분포를 뜻하는 out of distribution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탐지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OOD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 이외의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IFAR10을 통해 학습된 모델 입장에서 SVHN 데이터는 OOD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N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크기의 아웃 벡터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CIFAR10 모델에 SVHN 데이터를 넣어도 어떤 클래스로든지 분류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론적으로 따지면 기존의 DNN은 OOD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OOD를 탐지하는 것은 의료나 자율주행 등 실제 상황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OOD 데이터를 탐지하여 오분류를 막고자 하는 것이 OOD 디텍션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OOD 디텍션 태스크와 관련하여 본 Outlier Exposure이라는 논문은 기존의 OOD 디텍션 방법론에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Outlier Exposure OE는 문자 그대로 OOD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각 방법론에서 OOD 디텍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utlier Exposure 논문은 기존의 OOD 디텍션 방법론에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먼저 기존의 어떤 방법론들로 OOD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논문인 A Baseline for Detecting Misclassified NOD Data in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처음으로 정의하고 단순 소프트맥스 값을 OOD 스코어로 사용하는 방식을 향후 연구의 베이스라인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실험 결과로 단순 소프트맥스 값을 OOD 스코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즉, CIFAR10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에 SVHN 데이터를 넣어서 분류 결과를 산출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분류는 되지만 그 분류되었을 때 소프트맥스 값이 대체적으로 낮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Confidence Branch라는 논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구조와 로스 펑션을 변형해서 모델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컨피던스 스코어는 OOD 스코어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림의 P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존의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정답 클래스 분포를 산출하는 부분이고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산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아웃풋은 다음 식과 같은데요. 이때 Y는 실제 정답 라벨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C가 0인 경우 정답을 100%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로스텀을 더 추가하였는데요.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C의 값이 0으로 갈 때 페널티를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uncertainty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C 값이 0으로 가도록 그렇게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페널티를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OOD 디텍션 방법론은 Training Confidence Calibrated Classifier for Detection OOD Samples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간을 이용하여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한 후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재학습함으로써 모델의 OOD 디텍션 탐지 성능을 높이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간을 통해 생성하기 위해 간의 목적 함수를 아래와 같이 변형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PGX라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인풋의 값이 모델의 분류기에 집어넣었을 때 균등 분포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파란색 박스로 쳐진 부분은 기존의 간로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GX는 클래시파이어가 각 클래스대에 균등 분포를 산출하도록 유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PGX로 생성한 데이터를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 추가하여 P세타, 즉 클래시파이어를 재학습하는데요. 이때 PGX에 대한 정답 라벨은 U, 즉 균등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로스 펑션을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재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론은 BPP라는 방법론입니다. BPP는 픽셀 CNN++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OOD를 탐지하는데요. 픽셀 CNN++는 CNN 기반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즉, 주변의 콘텍스트를 통해 해당 픽셀의 등장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로 학습 시에는 모든 픽셀의 등장 확률이 1이 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픽셀 CNN++를 사용하면 이미지 데이터에서 주변 픽셀을 통해 각 픽셀의 등장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OOD 스코어인 BPP를 구할 수 있습니다. BPP는 다음과 같이 각 픽셀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평균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웃라이어 익스포셔라는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논문은 기존의 OOD 디텍션 방법론에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OE, Outlier Exposure는 문자 그대로 OOD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학습 시에 노출시킴으로써 각 방법론에서 OOD 디텍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ut of distribution에 해당하는 학습 샘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셋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din, in distribution으로 구성된 데이터와 dout OE, 학습에 사용할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그리고 dout test, 테스트에 사용할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dout OE와 dout test는 서로 겹치지 않는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논문은 dout OE를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각 방법론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좋은 dout OE, 어떤 dout OE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기존의 OOD 디텍션 방법론의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OOD 디텍션 이외에도 모델의 아웃풋의 uncertainty나 리캘리브레이션 관점에서도 아웃라이어 익스포셔가 이점이 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din과 dout 테스트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SVHN, CIFAR10-100, TinyImageNet, Places 365, 20 Newsgroups, TREC SAST입니다. 여기서 Places 365까지가 이미지 데이터고요. 그 뒤에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때 만약 SVHN을 din distribution 데이터로 사용하였다면 CIFAR10과 100 그리고 TinyImageNet, Places 365가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out OE 데이터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80밀리언 타이니 이미지는 SVHN과 CIFAR 데이터에 대한 dout OE 데이터셋으로 ImageNet 22K는 타이니 이미지넷과 Places 365에 대한 dout OE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키텍스트는 나머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dout OE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dout OE와 dout test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겹치는 데이터의 경우 다 제거해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OOD 디텍션 방법론에 아웃라이어 익스포셔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베이스라인 모델의 경우 MSP 값을 통하여 OOD 디텍션 태스크를 진행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dout 데이터의 정답 라벨을 유니폼 분포로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재학습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재학습하게 되면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시파이어가 유니폼 분포를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MSP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OOD 디텍션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실험은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인데요. FPR95, AUROC, AUPR에서 그냥 MSP를 통해서 OOD 디텍션을 진행한 것보다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피던스 브런치입니다. 컨피던스 브런치 방법론의 경우 디아우도이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P는 전혀 학습하지 않았고요. 컨피던스 스코어를 산출하는 부분인 C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로스를 변경해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1로 가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에서 로그 C 값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out of distribution에 해당하는 디아도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0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보호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어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 MSP, 브랜치 플러스 OE를 비교했을 때 MSP와 브랜치만을 비교하면 성능 향상이 미비하거나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OE까지 적용했을 때는 모든 방법론과 비교하여 성능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간을 통해서 out of distribution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MSP에 간의 이미지를 추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dout OE를 또 새롭게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간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디아도이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즉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BPP의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D인 데이터셋으로 먼저 픽셀 CNN++를 학습한 후에 디아도이 데이터셋을 활용해 픽셀 CNN++를 파인 튜닝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디아도이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픽셀 CNN++의 모든 픽셀의 등장 확률이 0이 되도록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하였을 때 BPP 스코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 대해서 BPP 스코어가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을 때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한 경우에 모든 성능 지표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OOD 디텍션 방법론에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이 올라가는 것 외에도 어떤 디아노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OOD 디텍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디아노이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특성은 바로 디아노이 데이터셋의 다양성입니다. CPA10을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한 실험에서 CPA 100의 10개의 클래스를 디아노이로 활용했을 때와 30개의 클래스를 디아노이로 활용했을 때 그 성능 차이가 약 7%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다양성이 확보된 디아노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야 OOD 디텍션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디아노이와 디아테스트 그리고 DE 간의 유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험 결과 디아웃 오이와 디아웃 테스트는 유사성이 떨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SVHN을 out of distribution으로 한 실험에서, 즉 디아웃 테스트로 한 실험에서 SVHN과 비슷한 디짓 이미지 데이터를 디아웃 오이로 사용한 경우가 오히려 자연 이미지를 디아웃 오이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성능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디아웃 오이와 DE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 성능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같은 데이터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분하기 어려운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디아웃 오이는 충분한 다양성이 확보된 D인과 유사성이 높은, 즉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컨트리뷰션으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델 아웃풋의 캘리브레이션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모델의 결과를 확률값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만약 MSP 값이 0.9인 경우 캘리브레이션이 완벽하다면 이는 90% 확률로 분류 결과가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르넷의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큐레이시가 컨피던스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레스넷의 경우 르넷에 비해서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은 훨씬 좋지만 캘리브레이션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캘리브레이션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인 템퍼러처 튜닝과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했을 때의 캘리브레이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실험 결과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는 리캘리브레이션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가 템퍼러처 튜닝에 비해서 캘리브레이션 관점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